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다양한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또 쉽게 돕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환자분은요, 약 15년 정도의 당뇨 병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처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당뇨 진단 이후에는 담배도 끊으시고요. 또 꾸준히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눈이 침침해지시고 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질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55.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최일묵 씨. 체중이 그때 진단받고 할 때, 정기검사 받고 진단검사 할 때, 한 체중이 한 14에서 10몇 킬로가 쭉 빠지더라고. 이상하다고 저기, 집사람이 뭐 이상하다, 뭐 자꾸 왜 그래 빠지느냐, 자꾸 말라가느냐 해가지고 옷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 와중에 진단 받아가지고 결과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당뇨라고 이제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저 담배 끊고 이제 술 끊고 뭐 그랬었지. 굉장히 불안, 그 사진 같은 거라든지 그걸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굉장히 불안했지. 뭐 다 말초신경 쪽이라든지 썩어서 자른 거라든지 낫지 않는다는 거라든지 눈 막막하고 침침해진다든지 뭐 손발 끝이 차갑다든지 뭐 마비 온다 뭐 이런 설명을 다 들으니까 겁이 났지. 참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40대 그러니까 40대 초반이니까 겁났지. 애들도 많은데 애들도 낳고는 걱정됐지. 이후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는데 몇 년 하는데 그때는 저 약이 듣는 것 같더라고. 일단 좀 떨어지고. 근데 점점 한 10여 년 지나니까 운동하기도 힘들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 하프 마라톤까지 뛰다가 이제 안 뛰었지. 뭐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몸이 안 좋더라고. 눈이 좀 더 침침해지고. 결국 다른 치료법을 고민하게 된 최일묵 씨가 선택한 것은 인슐린 펌프 치료. 치료 시작 후 약 1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겼다는데 힘든 거는 저 뭐 없지. 뭐 저 피곤한 거 말고는 뭐 일을 밥을 만큼 못 먹었고 배가 고프고 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밥을 만큼 못 먹는 거지 일단. 배가 고프고 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뭐 그랬었지 뭐. 마음껏 먹었지. 응? 많이 먹고 저기 그때 먹은 것만큼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었으니까 좋았지 그냥.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한 5kg 정도 찐 것 같아 지금 그때보다. 이게 달고 나서부터 마음껏 먹으니까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도 많이 먹으니까 체중도 한 5kg 쪄가지고 지금은 저기 지난번에 재니까 69.5 나오대. 병원에서 재니까 뭐 한 4, 5kg 찐 것 같아. 현재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 인슐린의 주입량도 처음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 그때 한 16, 뭐 18, 뭐 이렇게 했다. 지금 다 12로 다 내려왔지. 12. 그리고 3달마다 피 검사를 하는데, 최 교수님은 뭐 당화혈색소가 뭐 지금 6.1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정상에 가깝다고 얘기하시대. 당화혈색소라고. 매번 뭐 체크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어. 그냥 아프기도 하고. 근데 거기 당화혈색소 걸 봐서는 아주 뭐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 한결 편안해진 일상. 특히 힘들었던 식이요법의 부담을 덜게 된 것에 가장 만족도가 크다는 최일묵 씨. 식사를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못했는데
지금은 좀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 배고프지 않다고. 굉장히 많이, 남들만큼 저 건강한 사람보다 좀 더 먹는 것 같아. 양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일을 맡아 하고 있는 최일목 씨.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일도 그의 업무 중 하나.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일을 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져 운동 역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때보다 더 해도 뭐 체력이 안 딸리더라고. 옛날에 좀 딸렸었는데, 전에는. 이거 하고 나니까 체력이 안 딸리니까 저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 당뇨병에 대한 부담을 던 지금 이제는 다른 이들처럼 평범한 소망을 갖게 된 최일목 씨. 바라는 게 뭐 있어.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998823세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어야지. 네, 당뇨로 인해 나타났던 합병증 증상은 물론이고요. 또 전체적인 몸 컨디션까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당뇨병이 걸린 이후에 체중이 약 15kg 정도나 빠지셨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이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살이 빠지는 증상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당뇨병을 이제 잘 이해하면은 치료가 잘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당뇨병이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적에 정상 소화되고 이어서 영양분이 들어오거든요. 피 속에 포당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게 혈당치죠. 이 포당 우리 몸의 연료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그것은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피 속의 포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힘과 살로 저장하거든요. 그 저장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당뇨병이라는 건 뭐냐면 췌장이 망가져서 기능을 안 하니까 적게 하니까 인슐린 적게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적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긴 먹어서 피 속으로 포장이 들어왔는데 영양분이 들어왔는데 영양분이 일로 못 가게 되죠. 막히죠. 그러니까 고혈당되고 그래서 이 혈당이 높아지고 자기 몸은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살 빠지고 힘 빠지고 돼요. 그래서 당뇨병은 바로 이게 문제죠. 그래서 힘 빠지고 살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환자도 당뇨병 걸리고 나서 15kg가 빠졌어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또 한 가지는 아마 당뇨병 고친다고 해서 일부러 작게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더 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뇨병 원인이 네. 먹은 것이 우리 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 당뇨병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분처럼 그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영양이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몸으로 제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요것만 잘 알면 당뇨병 잘 치료할 수 있어요. 네. 예, 바로 맞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소화는 제대로 됐는데,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동화작용인데, 동화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슐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빠진 거예요, 이 환자처럼. 네. 네, 다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는요,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많이 줄이시고요. 당뇨 진단 이후에 스스로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술, 담배 줄이시는 건 물론이고요. 뭐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인 원인 치료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환자도 경우 그렇잖아요. 15년 네. 동안 식이요법 하고, 운동도 하고, 또한 먹는 약까지 먹었어요. 먹는 약을 또 다 주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상처도 잘 안 났고, 합병증 많이 왔죠. 네. 점점 나빠진 거예요, 사실. 사실 병원 다닌다 그러면서 나빠지는 건 확실해요. 오늘을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원인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 아닌 딴 치료를 한 거죠. 그죠? 네. 원인 치료 좋아졌을 텐데. 그래서 나빠진 거죠. 맞습니다.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 맞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그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조절이 됐었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이 나타나더라
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몸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먹는 약이나 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인슐린을 공급해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는 게 그 정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예, 먹는 약이라는 것이 인슐린 공급해 주는 건 아닌데요. 초기 때는 그래도 췌장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먹는 약을 쓰면은 췌장을 자극해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인슐린이 조금 나오게 하니까 좀 떨어질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를 작게 먹으니까 외부에 들어오는 포도당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당은 적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뇨병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몸무게 줄이면서 혈당이 정상화 되면은 몸무게 줄은 것이 더 큰 문제죠. 15kg 빠지면 그 사람 구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를 한다는 것도 뭐냐 하면은 비정상적인 공급을 하거든요. 인슐린 그 공급은 하루 24시간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뭐 장시간 인슐린 쓰거나 이래서 비정상적인 인슐린을 쓰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건강해지려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전부 다 우리가 주장한 건 뭐냐 하면은 환자분들이 똑똑한 환자들은 잘 아는데 그냥 잘못 치료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의사를 따라가면은 꼭 나빠지더라고.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존에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인슐린 펌프 치료의 혈당 조절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연구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혈당이 정상화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거는 이제 이전에는 보면은 1997년대에 나온 것도 봐더라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거의 정상 혈당이 돼가지고 합병 예방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인슐린 펌프 치료 옛날 치료에 비해서. 이번에 그 며칠 전에 6월 10일 날 그러면 미국 당뇨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먹는 약 치료의 경우에는요, 췌장 기능이 계속 없어져요. 이게 병이 악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먹는 약 치료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먹는 약 하나를 먹다 두 번만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병을 치는 약이. 그러니까 어떻게, 췌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셨어. 혈당치가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8%, 9% 되면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도 계속 15년 더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합병증 많이 왔죠. 상처도 안 났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요, 이게 한 754명에 대한 얘기인데, 보면은 췌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인구체 치료하면 췌장이 이렇게 회복을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화혈소는 약 7% 유지하게 되죠. 물론 6% 있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되는 치료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학자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이번에 6월 10일 날 발표하고 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 이렇게 안정된 수치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혈당치가 290, 뭐 360, 이게 점심 식후는 360이었죠. 저녁 식후 360이고 이렇게 됐던 환자가 인슐린 펌프 치료 2주 되니까 137, 130. 완전히 정상화됐죠. 이것이 지금 현재, 보통 치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15일까지 치료하니까 그 환자가 살아남겠습니까? 합병이 많이 오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나빴던 걸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똑똑한 환자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낫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 펌프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 인공 췌장이라고 또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거 인슐린 펌프란 말은 너무 기계적인 말이고 사실은 인슐린 펌프 인공 췌장기를 만드는 거죠. 제가 최초로 그래가지고 그 인공 췌장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은 췌장이란 말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인슐린 펌프란 말로 쓰는 건데 인공 췌장기예요. 인공 췌장기고 보통 쓰는 말은 인슐린 펌프라고 그런 거죠.
최장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시는 건지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일단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또 일정 교육을 거쳐서 착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연령대나 당뇨병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착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당뇨병의 그 원인이 연령대나 당뇨 종류와 관계없이 인슐린 부족이니까 네. 체량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나 다 필요한 거죠. 뭐 그 두 달 된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살 된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아무런 차이 없죠. 당뇨병 상태는 원인은 똑같은 거니까 누구나 다 차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치료하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네. 2주간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훈련을 받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이거 집에 가서도 문제없이 잘 해요. 또 이제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은, 당뇨센터의 간호사가 2, 3일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서 다시 또 가르쳐주고 점검해 주니까. 그 다음에 유비쿠터스 인터넷망에서 모든 데이터를 우리 간호사 다 보게 돼 있으니까 마치 병원인과 똑같은 상태로 그 환자를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끝까지 또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네,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는 시기는 당뇨병 증세를 봤을 때 언제쯤이 가장 적당한가요? 그 가장 처음에 하는 게 가장 적당하죠. 초기 때 말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그 데이터 보면은 지금 이 환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치료 방법은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계속 나빠진다. 합병증 온다. 그 이유는 아까 데이터 봤잖아요. 먹나 먹으니까 병이 점점 악화되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악화되면은 합병증도 많이 오고 그 나중에 치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처음부터 하면은 완치가 되는데 체장이 회복하단 말이에요. 아까 회복한 거 보여줬잖아요. 초기 때 더 잘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옛날 치료를 고집하는 의사들은 뭐냐면은 아직도 먹약 먹이고 그래서 다 나빠지는 거 알고 있는데도 다 나빠진 다음에 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기에 하자고 심지어는 그렇게 뭐 욕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합병증이 없어지고 합병증 온 사람이 합병증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합병증 이만큼 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합병증 없다면 금방 좋아지겠죠. 근데 합병증 길른 다음에 치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때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돼요. 환자들이 똑똑해져야만이 사는 거예요. 네, 굉장히 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 에너지를 우리 몸에 사용하는 데는 바로 그 인슐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먹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서 에너지를 잘 받아야만이 어떤 병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더라도 인슐린 펌프 달고 하면 좋죠. 뭐 암이 걸리는 사람도 달면 훨씬 낫고 온 몸의 상태가 정상화되니까. 꼭 다른 병이 있더라도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되는 거죠. 당뇨병이 있다 할지라도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보통 이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환자분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함께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을 한 줌씩 드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는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합병증까지 많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또 만족도 또한 더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합병증이 왜 옵니까? 당뇨 치료를 잘못한 방법을 했으니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약 먹고 합병증이 계속 오거든요. 이 환자도 왔잖아요. 왔던 것이 또 없어졌죠? 그 합병증 없어진 건 확실하죠? 그 초기 때부터 더 잘 없어지는 거죠? 합병증이 있다고 치료를 안 할 필요는 없죠? 합병증을 만들어준 치료한 것이 나쁜 거지. 그게 잘못 받은 거지. 처음부터 안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합병증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강력해서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합병이 있더라도 그 혈액 초석하고 있지 할지라도 인공치약 달면 혈액 초석에는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거든요. 당뇨병이 시장이 나빠진 거니까 그럴 적에도 인슐린 펌프 달면은 아주 건강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 환자 많거든요. 뇌졸중이 있어도 해야 되고 눈이 나빠서 망막증 있던 사람도 인슐린 펌프 달면은 망막증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나쁜 말이 합병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안 만들려는 사람한테 가서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는 거죠. 인슐린 펌프 달면 그 예방이 되는 거니까 말게 하라는 말을 꼭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얻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 환자 같은 경우들 보면은 상당히 마음 아픈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뇨 치료하는 거는 아주 좋은 길이 있는데 꼭 먹는 약 먹고 인슐린 맞고 해서 다 나빠진 다음에 그때 많이 망가진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이 의학을 이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듣고 초기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면은 아주 걱정이 많죠. 그런 의사들도 계십니다.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겁니다. 의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마지막 치료한다 그러면서 이 치료를 늦게 하고 있다가 계속 나빠진 거 알고 있으면서 다 망가진 다음에 치료하면은 회복이 참 더딥니다. 이 환자처럼 이렇게 다 망가진 다음에도 좋아지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하면 거의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나쁜 말이 인슐린 펌프는 말게 하는다는 말이 가장 아주 저질적인 말입니다. 꼭 그 말 듣지 말고 처음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건강한 것이 나타났는데 우리 환자분들은 똑똑한 환자들은 금방 치료하실 거예요. 그걸 잘 분간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환자 스스로 낫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정확한 원인 치료만 있다면 당뇨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한 당뇨 이야기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